올해 81세 현역으로는 최고령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도전 최대 악재는 너무 늙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선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다는 답변이 86%, 지난 9월 조사 7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같은 답변이 49%에서 62%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한 특검이 기억 나쁜 노인으로 평가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동기를 거론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People have been watching and they have expressed concerns about your age. That is your judgment. That is your judgment. That is not the judgment of the press. 각종 소송에 휘말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 가능성이 또 하나의 위험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테일러를 위해 한 일이 없으며 절대 무엇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저작권법을 개정해 자기 덕분에 스위프트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면 배신이라는 겁니다. 특히 스위프트가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 때 바이든을 지지할 것을 우려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흥행에 성공한 슈퍼볼이 스위프트 효과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지 관심은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이 가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하길래 대선까지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까? 네, 사실 이렇게까지 언급할 일인가 하고 의아하실 분들 좀 네.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치로 한번 따져보면요. 지난해 콘서트 투어로만 매출 1조 원을 올렸습니다. 예. 그 콘서트가 한번 열리면 그 지역 경제가 들썩일 정도라고 합니다. 네. 또 엘비스 프레슬리의 빌보드 기록은 이미 넘어섰고요. SNS 한 계정의 팔로워만 3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중도층이 많은 젊은 세대에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지고 있어서 지난 대선에서도 정치적인 우려로 바이든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바이든 캠프가 그녀의 노래를 쓸 수 있도록 저작권 허락은 했지만 아, 예. 트럼프 쪽은 아직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노래를 쓸 수는 없다. 어쨌든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배신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발언은 아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논란이 된 발언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는 이 지금에 동맹국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You didn't pay, you're delinquent. He said, yes, let's say that happened.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네,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보호도 없다. 아주 네. 간단하다며 강조한 발언인데요. 네. 나토의 유럽 국가들은 아주 깜짝 뒤집어졌습니다. 그럴만하죠. 나토 사무총장은 서로를 보호하지 않는 동맹국은 서로 안보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성명을 냈고요. 네.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에게 더 많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청신호를 줬다며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선 국면에서 나온 발언이니까 이게 지지자들을, 그러니까 대선표를 의식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동맹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한국에게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We're defending nations that are very wealthy. South Korea is a very wealthy nation. They make our television sets, they make ships, they make everything. 네, 그리고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한미 방위비 협상은 1년짜리로 끝났고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2026년까지 적용되는 6년짜리 협상이 성사가 됐습니다. 사실 보면은 종료까지 2년이 남았죠. 네. 근데 한미 당국이 다음 방위비 협상에 이미 조기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다면 내년 협상을 하게 되면 한국이 큰 압박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일본도 이미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협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공화당 안에서도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What poses a national security risk is the possibility that he could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gain. That's what poses the national security risk, because absolutely inappropriate for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a candida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be saying, but it is consistent
with his love for dictators. 어쨌든 지금 나온 걸 보면 바이든 현재 대통령도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만은 않더라고요. 결국 여기도 그러니까 미국도 중도층 흡수가 관건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나라 선거나 비슷하겠지만 결국에는 중도층이 관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도 높은 지지를 받았던 흑인층과 젊은층 지지가 많이 빠진 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We need a candidate who's going to stand up and stand up strong for us. Or we're voting for the couch. 네, 또 오는 3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진행 과정도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 선거 계속해서 주목해야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공직을 담당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조항에 해당돼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We are only here because there's an unprecedented situation. A president who decided that he would steal the presidency from the American people. 연방 대법원은 콜로라도주 판결 적용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회 폭동 사태에 가담했는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해 수준의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구도 변론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을 신뢰한다면서도 수정헌법이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In watching the Supreme Court today, I thought it's a very beautiful process. I hope that democracy in this country will continue. 이곳 현지 언론들은 연방 대법원 자체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여서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임기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미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퇴임 후 시민 트럼프는 면책 특권으로부터 더 이상 보호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잭 스미스 특검이 기소한 데 따른 겁니다. The attack on our nation's capital on January 6th, 2021 was an unprecedented assault on the seat of American democracy.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완전한 면책 특권이 없으면 미국 대통령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며 상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When they talk about threat to democracy, that's your real threat to democracy. And I feel that as a president, you have to have immunity. Very simple.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백악관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문제 관련 긴급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Because Donald Trump thinks it's bad for him politically. He'd rather weaponize this issue than actually solve it. So for the last 24 hours, he's done nothing, I'm told. 여론조사에서는 64%가 대통령 재임 중 한 일에 대한 면책 특권에 반대하고 있어 트럼프 캠프 측은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대선 첫 민주당 공식 경선이 이루어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대로 압승했습니다. 승리가 기정사실이었지만 90% 이상의 압도적인 몰표로 올해 대선의 동력을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투표 마감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 승리를 선언하며 사실상 올해 11월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경선이 대선 승리로 가는 길이고 트럼프를 다시 패배자로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 mean tha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t's not about me. It goes well beyond me. It goes about the country.
And I think everybody knows it, and I think people are beginning to dawn on people. 하지만 대선 본선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49%대 45%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자격이 없다고 답변한 것도 부담입니다. 무엇보다 젊은 흑인 유권자는 민주당을 맹목적으로 찍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We need a candidate who's going to stand up and stand up strong for us. Or we're voting for the couch. 민주당은 남은 11월까지 집토끼, 이른바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고 트럼프의 반민주적 행태를 부각하며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전략입니다.